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좀 이제 세리에랑 라리가 위주로 정리해놓은 거 있으니 그것도 영상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첫 경기는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감되는 경기인데, 일단은 여기도 맞대결을 좀 볼 게 있습니다. 둘 다 많이, 시즌마다 많이 만나진 않은데, 일단 보스턴 요즘에 많이 이긴 것도 있었고, 보스턴이 맞대결상 15대2로 많이 이겼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 지난 시즌도 전부 다 좀 원포지션 게임에 가까웠고, 그리고 작년에는 전부 이렇게 뭐 연장승부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치열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요. 지금 미네소타는 사실 앤트맨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지난번 경기는 앤트맨이 나름대로 잘 했었어요. 그리고 벤치에서도 잘 싸워줬지만은 또 3점까지 45.9%가 터졌습니다. 오클라호마 상대로도 꽤나 할 만큼은 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모자랐던 게 생각이 나요. 랜들이 그날 야투 13개 중에 2개밖에 못 넣어가지고 좀 부진한 경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미네소타는 좀 수비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뭐 요즘에 기록으로는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은 지금 이제 공격보다 오히려 수비가 믿을만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변동이 좀 있는 팀처럼 보여요. 뭔가 현 시점에서 미네소타 뭔가 굳건히 믿기는 좀 힘든 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오클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5할이 넘는 팀한테는 전패, 5할이 안 되는 팀한테는 전승,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내일 상대하는 보스턴 역시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5할이 넘는 팀입니다. 10승 8패죠. 더구나 요즘에 보스턴 내용 자체가 요즘에 6경기 동안 5승 1패를 달리고 있는데, 멤피스, 클파, 브루클린 잡고 브루클린한테 한번 깨지더니 이후에 이제 올랜도랑 디트로이트 또 어려운 상대들을 되게 잘 잡았어요. 이 중에 이제 올랜도는 그날 이제 보스턴이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득점을 냈던, 보스턴이 대폭발한 경기였었는데,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한테도 동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13연승을 질주를 하던 그런 막강한 팀을 보스턴이 잡아냈었거든요. 3점도 43개 중에 20개 터져서, 사실 올 시즌에 보스턴이 초반에는 3점을 되게 많이 던지다가 최근에는 좀 3점을 아끼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던져봤자 한 42, 3개 정도 이렇게밖에 안 던지는데, 어쨌든 요즘에 보스턴의 3점 폼은 굉장히 좀 회복세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은 전체 1등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많이 던질만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 원래 이제 쾌타가 빠졌습니다. 제가 쾌타가 있고 없고도 보스턴한테 큰 타격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려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림 수비가 굉장히 강하고 또 림 어택조차 굉장히 강한 듀렌을 보유한 그런 팀한테조차 보스턴이 인사이드 수비가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여기다가 뭐 브라운도 잘하고 뭐 이랬었는데, 일단은 내일 또 이제 브라운이 퀘셔너블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야투율은 브라운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팀의 1옵션으로서 고투가의 역할도 해주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오펜을 21개를 따이다든지, 또 이제 인사이드에서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줬지만은 팀에 3점이 터져가지고 승리를 했다. 그런 것들은 보스턴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분위기 자체는 3점이 많이 올라온 거,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기 좋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가 요즘에 흔들리는 거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이제 보스턴이 원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거슬려도 7.5씩이나 받았으면 저는 프렌을 보고 싶은 시점이네요. 요즘의 분위기로는 저는 보스턴의 프렌은 7.5면은 꽤나 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팀의 특색상 228.5를 받았는데, 글쎄 보스턴이 지난번처럼 막 올랜도들의 대폭발을 했던 그런 경기가 껴있음에도 그 경기에서 이제 267점이 났거든요. 그런 경기가 껴있는데도 최근에 이렇게 점수가 좀 많이 안 난 것들이 보인다. 미네소타도 보시면 되게 언더팀처럼 나오죠. 요즘에 오클, 세크, 피닉스, 워싱턴, 댈러스 이런 팀들이랑 붙어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언더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샬롯 대 토론토 경기인데요. 일단은 뭐 라멜로가 요즘에 좀 못합니다. 지난번 경기도 사실 별로 못했는데, 대신에 브랜드 밀러가 아주 폭발을 했던 그런 경기처럼 보여요. 근데 이외에 뭐 크니플도 다른 날보다 조금 별로였었고, 샬롯이 전반전에 3점이 잘 터졌는데 후반전에는 그냥 평균 회귀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카고가 너무 못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이제 백투백이라고 그냥 지난번 경기랑 복붙을 했는데, 아마 저번 경기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수가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샬럿 그동안 정말 못하고 있었다가 직전 경기 때 약간의 이제 회복세가 있었다는 점이 있는데, 근데 오늘 상대하는 토론토가 굉장히 또 강한 팀이기도 해요. 시카고는 초반에 5승 0패를 달리다가 이후에 이제 결국 또 5할 승률이 맞춰지는 4승 9패로 엄청 나락길을 걷었는데, 그 샬럿도 그 전까지 7연패를 달리다가 어제 겨우 이긴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3점도 전체 45개 중에 15개 들어가가지고 성공률도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었고, 그냥 시카고가 자멸했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오늘 상대하는 토론토는 굉장히 강팀이다. 일단은 뭐 9연승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도 인디한테 아주 어렵게 이겼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토론토도 조금 꺾일 기미가 보이긴 한다, 그런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지금 14승이나 거둔 팀인데요. 14승 5패인데 14승의 내용을 보니까 그 승리한 경기는 총 이제 14번 중에 마헨을 받은 경기가 9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 프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렌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역배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면서 프렌을 성공시킨 그런 경기는 없었고 아예 그냥 역배를 싸그리 다 잡아줬거든요. 그게 이제 뭐 클리블랜드 3번 잡아주고 또 애틀랜타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는데 역배를 아주 잘 잡는 팀이다. 대신에 마엔 성공률은 비교적 좀 낮은 이런 팀처럼 보이거든요. 내일도 8.5씩이나 받았는데 토론토가 사실은 마헨은 그렇게까지 신뢰할 만한 팀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보다 평가가 좋은 팀들을 많이 잡아냈다는 거 그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3경기 정도 동안 이 득점이 97, 110, 119인데 그 브루클린전에서 바렛이 전반전만 뛰고 이제 나가가지고 최근 3경기는 약간은 좀 득점의 하락폭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뭐 훌륭한 수비팀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었고 특히나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은 3점이 26개 중에 5개밖에 안 터졌고요. 그전에도 36개 중에 10개밖에 안 터지는 3점 난조가 있는데도 충분히 잘 이기고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일단 토론토가 3점 같은 것들이 좀 평균 회귀를 한다면은 최근 2경기는 너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시즌 평균으로는 꽤나 높은 팀이기도 하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일단 체급 자체는 토론토가 더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홈발이 세고 원정은 좀 못하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원정도 7승 3패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것들 좀 살려가지고 샬럿이 연패를 끊긴 했지만은 토론토가 현 시점에서 좀 더 강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14경기 동안 13승 1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저는 토론토 쪽을 좋게 보고 233.5는 이게 샬럿이 오늘은 좀 터졌지만은 그럼에도 요즘에는 공격력 부진이 명확하게 보이고 토론토가 수비가 좋은 팀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언더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건 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샬럿도 수비가 안 좋은 팀이라 토론토가 뭐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언더버는 좀 별로 같고요. 저는 토론토를 좀 더 좋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마헨이 생각보다 적었던 점들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인디애나 대 시카고 경기인데 인디애나는 뭐 어제 워싱턴 상대로 좀 편한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냥 일찌감치 우위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그 경기를 사실 워싱턴이 1승을 해가지고 인디애나가 1패가 더 많은 인디애나가 15등 워싱턴이 14등 리그 꼴찌 매치였었는데 거기서 아주 편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워싱턴이 지난번 경기 때 맥컬럼 포함해가지고 팀이 너무 잘 터졌다. 그런 경기가 연속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 단순히 그런 거였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인디애나의 결장인들이 너무 많은지라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되게 좀 무난하게 잘 해줬습니다. 지금 인디애나가 뭐 페이스도 나름대로 빠르고 생각만큼 수비가 안 되진 않아요. 지금 자원이 너무 많이 빠져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프렌 같은 것도 곧잘 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서린도 여전히 좋고 또 이제 보면은 이 센터 라인에 원래 아이지아 잭슨을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제이 허프를 데려와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허프가 3점도 쏠 줄 아는 그런 빅맨이고 블락샷도 굉장히 잘합니다. 골 밑에서의 존재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허프를 쓰는 것도 이런 좀 외곽 슛에는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기도 하고 뭔가 구색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시카고는 어제 경기도 그렇고 요즘에 하향세가 많이 좀 보이고 있죠. 시즌 초반을 5승 0패로 출발을 하다가 4승 9패로 다시 결국에 또 5할을 맞춰버렸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3점 같은 것들도 좀 변화가 있는 게 제가 오늘 경기를 빼고 그 전까지는 6경기 동안 경기당 48.1회의 3점을 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쏘는 수준으로 던졌었는데 이 기간에도 35.6%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36개 중에 8개 들어갔거든요. 확률상으로는 뭐 22% 정도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요즘에 시카고가 특히 외곽슛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기들이 좀 있더라. 아마 내일도 여기는 지금 화이트가 퀘처너블로 들어왔는데 특히 좀 벤치들이랑 많이 놀 때 기디가 쉬는 타임이나 그럴 때 화이트가 뭔가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드라이브인에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하는 능력들 저는 그런 것들은 꽤나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화이트는 지난 이제 시카고에 2번의 백투백을 전부 다 이제 결장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출전이 사실 좀 이제 안 나온 쪽이 가까운 그런 상태로 보고 있긴 합니다. 저는 약간 오늘 경기가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3점이 좀 안 들어간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뭔가 시카고를 믿을 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디애나를 믿을 거냐 그것도 또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인디애나는 지금 원정 전패지만 홈에서는 3승 6패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도 있고 프렌도 곧잘 캐내는 편이기는 합니다. 일단 시카고를 지금 좀 믿을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애나의 프렌 값이 굉장히 적지만은 프렌을 좀 생각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시카고도 되게 좀 빠른 팀이고 페이스가 빠른 팀이고 인디애나도 상대랑 좀 맞춰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을 가능성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244.5로는 저는 지금은 언더를 좀 더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좀 시카고의 좀 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인디애나가 저는 수비가 바보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특히나 3점 방어가 굉장히 좋다. 시카고가 오늘은 조금 적었지만 그 전까지 3점을 아주 많이 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시카고의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이 조금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경기처럼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 인디애나의 프렌이나 언더 생각 중인데요. 믿음은 크게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러키 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뭐 미러키가 조금 더 윗급 레벨은 맞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져가지고 또 7연패를 달리게 됐습니다. 쿤보 스스로 미러키가 7연패를 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내일 쿤보도 저는 결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뭐 내일 나와가지고 직접 뭐 증명하는, 팀의 연패를 깨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내전근 부상 때문에 되게 좀 오랫동안 못 나왔었잖아요. 내일도 아마 부상 관리 차원에서 빼줄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의심들은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미 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된다. 미러키는 토요일날 이제 네츠를 만나게 되는데 야니스에게 부상 관리 차원에서 결장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쿤보가 이런 내뱉은 말과는 다르게 내일도 빠질 수가 있어요. 좀 무리해가 뛰어가지고 이제 좀 부상이 재발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은 뭐 아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브루클린이 미러키가 쿤보가 없어도 나름대로 싸울 만한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쿤보의 결장 가능성 그런 것들 좀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어제 경기도 28분밖에 안 뛰었었죠. 그 기간 동안 뭐 30점을 내면서 충분히 뭐 좋은 면모를 보여줬고 쿠즈마까지 20점을 더해주면서 나름대로 잘 싸웠지만은 뉴욕한테는 조금 모자랐었고요. 그리고 브루클린도 백투백인데 어제 경기 이제 마포주가 빠졌었습니다. 등 부상 쪽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마포주의 부상은 이제 데이 투 데이, 그냥 그날 좀 상황을 봐야 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내일 퀘셔너블이긴 하지만은 저는 쿤보보다는 마포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마포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편차, 마포주가 빠지면은 득점이 한 11점가량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뭐 수비적으로도 한 5점가량 내려가가지고 조금 더 언더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포주가 나오는 경우에는 뭐 실점도 조금 많아지고 득점도 한 11점가량 많아지는 게 보이죠. 오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쿤보가 빠지고 마포주가 들어온다. 그럼 브루클린이 10.5나 받았으면 저는 프렌을 할 만하다고도 보여요. 어쨌든 이거는 쿤보는 못 나오고 마포주는 뛴다 뭐 이런 쪽으로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라서 확실히 좀 위험 부담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여기는 어제 경기가 이제 백투백이라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쿤보가 없을 때 계속 이랬었거든요. 미러키의 득점 편차가 3점은 들어가지만은 득점이 굉장히 저조한, 인사이드 옵션이 좀 부족한 이런 면들이 좀 보였어가지고 저는 브루클린 프렌이나 그리고 언더 쪽을 생각 중인데요. 뭐를 가든 사실 뭐 내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브루클린 확실히 좀 언더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어제 경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포주가 없는 부분에서 언더세가 조금 더 드러났다. 전 브루클린 사이드나 뭐 언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경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도 작년이나 뭐 좀 이제 비슷한 지구니까 같은 동부라서 좀 많이 만나는데 작년에 이제 4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은 전부 다 디트로이트가 이겼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엄청 타이트했습니다. 원 포지션 게임 있었고 2번은 전부 다 연장을 갔던 경기였었다. 전부 다 뭐 1점 차, 2점 차로 이렇게 끝나가지고 엄청 치열했다는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마이애미가 좀 달라진 거는 일단 히로 얘기를 좀 해야죠. 일단은 최근 경기들에서 3점이 좀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 히로가 뛴 경기에서 페이스가 101.5가 한번 찍혔었고 그 다음 경기 때는 101이 찍혔거든요. 그 전까지 마이애미는 시즌 평균 페이스가 106이 넘을 정도로, 그 전에는 뭐 한 106, 뭐 109 이렇게 찍히고 이러다가 히로가 복귀한 2경기 동안 101이나 101.5밖에 안 찍혔다는 건 그만큼 마이애미 템포가 많이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이 즉슨 마이애미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잃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이애미는 그 2경기 동안 3점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간당간당한 승리들이 좀 많았거든요. 2경기 동안 3점이 27개 중에 5개, 36개 중에 10개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 올 시즌 3점이 37.3%인데 지난 2경기에서 확실히 좀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이제 히로의 탓일 거냐,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은 어쨌든 히로의 이런 효과가, 복귀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전부 다 승리를 했었었고 지금 이제 6연승 중이거든요. 마이애미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 따지고 보면은 히로가 돌아온 게 일단 팀의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비온 미첼 아마 세크에서 물어왔나 그랬는데 지금 미첼이 전체 어시스트 개수가 지금 4등인가 그래요. 되게 쏠쏠한 활약인 거죠. 워낙에 마이애미가 팀이 좀 페이스가 빠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시스트도 많이 나오는데 미첼도 그런 농구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현재 이제 식스맨상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하케즈가 내린 퀘셔너블이에요. 얘도 이제 시스템의 이런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케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 팀에는 거의 뭐 한 10점가량 하케즈가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내일은 또 이제 퀘셔너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케즈가 있을 때가 일단은 뭐 수비가 잘 되는 게 상당히 크고 공격은 약간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애매한 포지션에서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리머텍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빼줘가지고 좋은 3점 기회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여가지고 하케즈가 벤치 구간에서 상당히 좀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얘가 없어지면은 그것도 마이애미한테는 살짝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뭐 켈레 웨어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요즘에 마이애미가 전부 다 쓸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파웰도 좀 장기 부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경미한 부상이었다고 하고 일단 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는 이런 히로가 복귀했을 때 페이스를 조금 잃는 점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일단은 뭐 연승이 끊겼던 거, 팀의 이제 구단 타이 기록인 13연승까지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끊겼었죠. 이후에 보스턴이나 올랜도한테 연패를 했다. 근데 사실 두 경기 모두 다 좀 이제 그 클러치까지 갔었어요. 끝까지 잘 싸우긴 했지만은 좀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뭐 던컨 로빈슨도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듀랜도 지금 두 경기째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커닝햄이 야투를 좀 그래도 많이 넣었습니다. 점수도 많이 뽑았는데 턴오버가 대신에 많았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클러치의 자유투를 또 놓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였었는데, 글쎄 원래 이 마이애미의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많이 따인다는 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디트로이트는 또 이런 오펜 리바를 잘 따는 팀에 속해요. 근데 일단 뭐 투백을 쓰게 되면 켈레 웨어랑 아데바요를 동시에 쓰는 뭐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약간 뭐 디트로이트도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수치적으로는 최근에 5경기 동안 디트가 오펜 리바가 그냥 14등으로 평범한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원래 커닝햄이나 뭐 듀렌 이런 애들이 없는 기간 동안 디트로이트의 벤치 자원들이 아주 잘해줬잖아요. 뭐 젠킨스나 홀랜드 뭐 이런 애들이 잘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비가 복귀를 하면서 젠킨스의 출전 시간이 많이 작아졌거든요. 아이비가 근데 요즘 별로 못합니다. 젠킨스가 어제도 아마 8분인가 밖에 안 뛰었는데, 참 잘하고 있던 젠킨스가 시간을 많이 잃은 것들, 이런 것들도 디트로이트에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어렵다고 보는데, 요즘 같은 모양새로는 언더 생각이 조금 더 납니다. 일단 이거는 마이애미가 원래는 오바를 가장 보기 좋은 팀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저조한 3점이라든지 확실히 히로가 있을 때 페이스가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언더를 좀 검토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저는 사실 근데 마이애미 같은 팀, 이런 팀들 언더를 보는 만큼 결코 뭐 쉬운 선택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트로이트도 터질 때는 터지는지라서, 얘네들이 근데 연승 기간 동안 언더 게임이 좀 있는 편이었었어요. 그런 것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이애미가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막 뉴욕이나 클리블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한 4경기 동안 131, 138, 130, 140 이렇게 4경기 연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실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5경기 동안 실점이 96, 107, 117, 102, 103, 여기 안에 있는 수비 내용도 굉장히 좋았었고 언더가 좀 요즘엔 괜찮죠. 그 전에 많은 실점을 했던 기록들이 빠지면서 실점 기록도 괜찮아진 편입니다. 이런 부분 상으로는 마이애미도 지금은 오바를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살짝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골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요. 일단은 맞대결상으로는 골스가 좀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5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나 작년에는 시즌 초반에 뭐 커리가 빠진 경기조차 많이 이겼었고, 시즌 초반에 많이 이겼다가 그 다음에 뉴올이 여러 자원들이 이탈을 하면서 마지막 만합 때도 좀 쉽게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첫 맞대결 때도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내일은 일단은 뭐 커리가 빠지는 게 좀 있고요. 요즘에 골스가 팀 폼이 저는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3점 같은 것들을 많이 던지지만 사실 효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단순하게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거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요즘에 질 때 지더라도 꽤나 비비는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기는 하더라. 뭔가 저는 뉴올에 대한 분석이 사실 좀 안 돼요. 내가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탱킹을 안 해도, 탱킹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많이 지고 있다, 안 좋은 팀처럼 보였었거든요. 대신에 뭐 데릭 퀸 같은 애들 활약을 한다든지 자이언도 존재감 보여주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도 허브 존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좀 부상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아진 상태인데, 뉴올리언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수비는 안 되지만은 공격에서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골스는 반대로 최근에 5경기 그 1승 4패로 안 좋은 기간 동안 일단은 공격이 안 되는 게 상당히 큽니다. 대신에 수비는 조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일 이제 스테판 커리가 없어지면은 뭐가 좀 변경이 있느냐. 전 단순하게 커리 혼자 말고 이런 식으로 팀의 주축 선수들이 그린이나 버틀러랑 같이 묶어봤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뛸 때는 플러스 14.1로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커리가 없는 경우 이때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득점에서 잃는 게 가장 큽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커리가 빠지면은 이 그린이나 버틀러가 코트 위에 있다고 해도 득점이 거의 뭐 한 24점가량 빠지는 게 보이죠. 대신에 수비적으로는 뭐 한 10점가량 좋아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커리가 없을 때 경기력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언더로 상당히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는 거의 뭐 한 33, 4점가량 이렇게 언더로 빠지는 게 보여가지고 일단은 커리가 없는 골스 얘네들이 언더로 간다는 건 좀 유구한 이런 전통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커리가 없는 경기에서 뭐 무디라든지 윌 리차드 이런 애들이 터져가지고 오버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기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골스는 저는 커리가 빠지면 그냥 언더 생각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경기가 기준점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는 224.5를 받을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좀 낮은 편이라서 끌리진 않는데 골스의 공격력이 많이 좀 빠질 거다. 사실 그 전에 골스가 어려운 승리를 거두는 와중에도 커리가 폭발해가지고 이긴 날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오히려 커리가 안 좋은 날에 다른 애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이기는 경우 이런 그림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 이게 뉴올리언스를 뭔가 지금 재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저는 뭐 언더라든지 뉴올리언스의 플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덴버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쪽의 결장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뭐 알렌 같은 애들 계속해서 빠졌었고 던도 부상이었는데 알렌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길라스피나 마크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부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마크 윌리엄스는 사실 뭐 부상이라기보다는 그 관리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마크 윌리엄스 올 시즌 이제 작년에도 샬럿에서 부상이 되게 많았던 선수고 올 시즌에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긴 한데 여태까지 그 출전 시간 30분을 넘긴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관리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도 보면은 백투백일 때 세 경기 모두 다 빠졌습니다. 피닉스의 백투백을 전부 다 빠졌다는 거. 폴미터스의 존재감이 좀 상당히 큰 선수인데 빠져버리면은 그거대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뻔 이 길라스피 작년 후반기부터 좀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 시즌도 3점 같은 거 감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캐치앤샷 3 이게 아마 리그 선두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도 3점을 11개 중에 6개 넣었는데 경기 막바지 때 부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길라스피가 빠진다면은 피닉스의 3점 같은 것들이 좀 균열이 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알렌이 복귀하면 조금 더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은 알렌이 내일 뭐 뛸지 안 뛸지도 이것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내일 만약에 뭐 알렌이나 길라스피 이런 애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피닉스의 외곽은 조금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덴버는 제가 요즘에 계속 해가지고 고든이나 브라운이 없을 경우에 덴버가 이렇게 좀 수비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냥 샌안토니오한테 진 게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요키치가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좀 이런 것들 가려주는 선수들 고든 있고 브라운도 상대의 POA 디펜더로서 앞선의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인데 이런 것들이 메꿔지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덴버가 이제 멤피스를 제압을 했지만은 그날은 페이트 마슬이 굉장히 잘 터진 경기였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는 여러 번 어제 경기에서도 머레인을 올 시는 괜찮은 편이다. 이제 요키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특히 요키치가 없는 시간에 원래는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세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도 머레이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득점이나 뭐 어시스트에서는 커리어 하이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런 샌안토니오한테 졌으니까 좀 덴버의 빛이 발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피닉스의 이 오트 감독이 조던 오트 감독이 좀 상대에 대한 이런 대비책을 상당히 좀 잘 마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따지고 보면 오클라호마의 그 어려운 원정과 가지고 되게 잘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적은 점차로 지면서 NBA 컵 대회 토너먼트까지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감독의 좀 준비성도 훌륭한 것 같고 내일은 자원 이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덴버가 마음을 놓을 경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 근데 피닉스도 1옵션인 부커가 약간 저조한다던가 오늘도 이제 브룩스도 사실 약초감이 안 좋았어요. 내일은 여기에 뭐 결장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아마 좀 체급 면에서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보기 좀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피닉스 얘네들 은근히 좀 하는데 마침 또 덴버도 지금 브라운이나 고든 없으니까 수비 문제도 보이고 상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와중에 피닉스가 이런 결장들 때문에 자원 이탈 때문에 본인들의 경기력을 못 보인다면은 뭐 그런 건 덴버가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승패조차 못 보겠고 뭔가 피닉스의 프렘보다는 자원 이탈 때문에 좀 애매하고 내일 조금 더 확실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심하고 있는 이런 길라스피나 마크 윌리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것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은 그냥 오바 정도만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빠져버리면 3점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많이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오바도 못 보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좀 어려운 경기여서 오바만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로 말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댈러스 경기 있습니다.
얘네들도 둘 다 백투백이에요. 근데 뭐 클리퍼스는 어제 경기도 홈이었고 댈러스는 이제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동 거리는 거의 뭐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클리퍼스가 저는 매번 리그에서 가장 늙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올 시즌 그래갖고 백투백이 0승 3패로 굉장히 좋지가 못해요. 뭐 늙은 팀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멤피스한테 제가 얘네들이 에너지 면에서는 확실히 많이 밀린다. 거기다 멤피스는 요즘 ED라든지 빈스 윌리엄스 이런 애들의 합류로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심지어 오늘 역배로 승리까지 거뒀잖아요. 나는 클리퍼스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하든의 팬이어가지고 얘네들 경기도 좀 보고 이러는데 나아질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백투백이라면은 더더욱 또 이제 카와이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카와이 레너드는 내일 자기는 뛰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여전히 이제 좀 빠질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팀적으로 늘 관리를 받던 선수잖아요. 워낙에 부상으로 여태까지 빠진 경기가 몇 경기인데 얼마 전에도 부상으로 좀 길게 못 나오다가 다시 돌아온지라서 내일 당장에 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은 근데 카와이가 나름 좀 분전한 날이었었어요. 다른 날보다는 그래도 야투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24개 중에 15개 넣고 39득점을 뽑아가지고 카와이다 뭐를 보여줬는데 그런 활약을 하고도 내일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은 클리퍼스에 또 이런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도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약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팀적으로 백투백일 때 약했다는 점들. 근데 지금 댈러스도 사실은 되게 좀 젊은 팀이에요. 운동 능력이나 활동량 이런 거에서는 안 밀리는 팀이긴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요즘엔 좀 공격 재능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모자라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댈러스가 3점이 40%를 넘겼어요. 32개 중에 14개 넣어가지고 이게 시즌에 20경기 중에 딱 3번째 있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3점이 매번 안 터지고 40% 넘기게 2번밖에 없었는데 또 이제 오늘 하나를 추가한 셈이에요. 그냥 댈러스는 31.8% 하여튼 뭐 29등인가 그럴 겁니다. 되게 안 좋은 팀이었는데 오늘 간만에 좀 터진 셈이고 특히 이제 네마드 같은 애 라이언 네마드가 그 인디애나 네마드 아마 동생인가 그럴 건데 이 친구도 오늘 되게 잘했었죠. 3점 많이 꼽아주고 제 생각보다는 댈러스가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던 거 클러치 게임 빈도가 상당히 많다. 클러치 게임이라고 하면은 경기 종료 5분 이내에 5점 차로 좁혀지는 게 오늘은 그런 경기는 아니었었어요. 5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점차가 7점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클러치로 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얘네들이 펼친 그 20경기 중에서 15번이나 클러치 게임을 갔다. 하지만 클러치에서 많이 이기지 못했었고 뭐 프렌도 많이 못했다 이렇긴 했지만은 어쨌든 오늘은 0.5인가로 프랭이었었잖아요. 저는 내일도 댈러스가 6.5를 받은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 오늘 뭐 3점이 터졌다거나 뭐 단순히 그런 것들 말고도 또 이제 AD가 못 나올 수 있지만은 AD는 사실 오늘 이제 갓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못 나온다고 봐야 됐었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블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뭐 팀에 굉장한 플러스가 됐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기는 해요. 클리퍼스가 백투백일 때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는 점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보고 싶긴 하네요. 특히 저는 댈러스가 클리퍼스보다 벤치도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프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맞대결 때 사실 얘네가 일단은 댈러스는 공격을 못하는데 수비는 잘하는 팀이고 클리퍼스는 아주 느린 팀이고 공격도 많이 안 하는지라 그래갖고 언더를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경기가 2차 연장에 가가지고 점수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는 댈러스도 3점이 아주 잘 터진 경기였었습니다. 올 시즌 몇 없는 3점이 40%를 넘긴 날이었는데 그 경기는 근데 연장을 안 갔어도 오바였었어요. 그때 기준점이 219였던지라서 사실 내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언더를 보기 좋은 팀 같지만은 지난번에 뭐 그런 꼬라지도 그렇고 댈러스도 오늘 레이커스 같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팀이랑 점수를 많이 내는 거 보니까 사실 언더오버는 안 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댈러스의 프렌 좀 더 보고 굳이 따지자면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긴 할 텐데 그냥 댈러스 프렌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보도록 할게요.